태움방지법을 강선우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각종 갑질이나 아니면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정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가족과 같은 보좌진에게 자기가 먹다 남은 치킨뼈를 분리수거하라고 자기 집에 보내고 대소변 내리는 변기 고장났다고 치우라고 보좌진들 보내고 이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이 너무 많이 교체된다. 이건 조금 그 국회의원의 퍼스널리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싸는 데 가서 뭐 변기 청소를 해달라든지 무슨 쓰레기 그런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어떤 낙담 이런 절망을 주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좀 뒤에 시간이 남으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하도 요즘 뭐 진숙 씨가 많으니까. 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요즘에 어제 방송 나왔던 저희 방송에 나왔던 이 자리에 좀 앉아 있었던 네. 주진우 의원이 네. 좋은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복서집 주인하면 딱 맞겠다. 네. 복서집 주인을 하면 딱 맞을 사람이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하느냐. 복사집 주인보다 못하죠. 이게 요즘 복사집에서는요 규율도 봐주거든요. 오탈자도 보는데 네. 저거 뭐 저거 뭐 100m 정도 할 때 정자가 그대로 영어로 돼 있는 것도 WJD. 보지도 않고 네. 논문을 그렇게 바로 프린트하는 네. 그런 거는 복사집 가게 운영할 그런 자세도 안 돼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WJD 아주 네. 지금 센세이션하고 있습니다. WJD 네. 네.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데 좀 아니 강선우 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이 갑질 논란이 어제 한 방송에서 네. 보도가 되면서 이게 아주 그냥 지금 태풍급입니다. 네. 태풍급. 예전에 보면 모 황모 의원 네. 민주당 소속의 황모 의원이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네. 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었었는데 그분이 의원회관에다가 보좌진들에게 네. 돌아가면서 코펠에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끓이도록 했죠. 네. 기억나십니까? 뭐 예. 예, 황모 예. 의원이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는 의원은 자전거를 들고 매천까지 들고 와서 거기서 자전거 탔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8층에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그분도 누군가는 민주당 자전거를 민주당 여성 끝까지 의원이었습니다.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민주당 여성 예. 의원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네. 국회 목욕탕에 가서 보좌관이 지키고 섰다가 양복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탈의를 아. 시켜서 옷 다 같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 황모 의원은 네. 코펠에다가 나 의원회관에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을 준비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보좌진들이 돌아가면서 김치찌개를 딱 끓여서 아침 식사를 딱 준비를 시켜서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황모 의원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래도 뭐 같이 먹었으면 괜찮은데. 같이 먹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괜찮은 그거는 거죠. 뭐 그래도 예. 뭐 그래서 화기애애했는데 뭐 그 끓였다고 수고했다고 저녁에 갈 때 삼겹살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먹고 끓이는 거는 괜찮은데 오히려 싸는 데 가서 뭐 변기 청소를 해달라든지 무슨 쓰레기 그런 건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먹었기 때문에 옛날에 초기에 이해찬 유시민 보좌관 시절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거는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인 옛날 것이고 이야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다르죠. 야, 근데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 재선 의원이고 여성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 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이 너무 많이 교체된다. 이건 조금 그 국회의원의 그 퍼스널리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데 특별히 이런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남성 의원보다 여성 의원이 조금 그런 비율이 많아요. 높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도 예, 그리고 보면 보통 이제 상임위를 바꿀 때 우리가 보장을 바꾸거든요. 바꾸죠. 일반적으로는 그 상임위에 해당. 근데 실제적으로는 특히 이제 비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이 바꿔요. 예. 많이 바꿔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감이 없으니까 막 모든 푸닥거리를 보좌관 비서관한테 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도 보니까 우리 강승우 의원도 그 상당히 많은 보좌관들을 교체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그러니까 해봤는데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이런 그 뭡니까 고발 사건이랄까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죠. 예. 앙심을 자기네 밥벌입니다. 예, 예. 생계가 걸려 있는 거고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래서 사람이 가족을 있는데 연구한 사람이 수많은 가족들을 저렇게 파탄에 몰게 했다는 지난 것이죠. 6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를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5년간이죠. 5년이죠. 국회의원을 지금 2번 당선됐지만 네. 횟수로는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51명을 임용했고 그중에 46명을 면직했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주기가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박모 의원, 남자 의원, 박모 의원도 수시로 바꾸고 또 조모 여성 의원도 수시로 바꾸고 이거 뭐 엄청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 보좌진 분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무능해놓고 그 무능한 결과를 보좌관한테 덤태기를 그렇죠. 써요. 실제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중앙위원회 선거에 나와서 자기가 떨어놓고 내가 왜 나보다 못한 쟤한테 떨어져야 되냐. 그런 결과를 자기가 못한 건데 보좌관한테. 그것도 다른 의원실은 뭐 이런 뉴스가 나는데 왜 우리 방은 이런 뉴스가 이걸 못하냐? 보도자를 왜 못했냐. 그리고 또 국감할 때 저 의원이 뭐 잘 준비했다. 준비하면 야, 예. 쟤는 저렇게 준비 잘하는데 너는 뭐해? 예, 예. 너 나가. 예. 본인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보니까 더민주 혁신의 의원들을 조사해 보면 훨씬 많이 나올 것 더 같아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저 준비 좀 예. 체크 좀 해보려고. 인간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더민주 혁신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강선우 의원은 보니까 이게 갑질의 종류가 좀 악질적인 것 같아요. 네. 왜 본인이 먹은 닭이요, 닭. 닭 먹으면 본인이 치우면 되는데 네. 닭을 먹고 닭 뼈 남겨놓고 치킨을 먹고 치킨 뼈 만두 시켜 먹고 만두를 남기고 이런 것들을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본인 집에서 먹은 치킨과 치킨뼈, 만두와 만두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 놓고 이거 치우라고 분리수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보좌진이 가서 쓰레기 더미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분리해서 버리도록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도 하고. 뭐 문제는 또 뭐냐면 변기 고장 나면 변기를 고치라고 했는데 가보면 비데에 노즐이 고장 나서 물줄기가 계속 새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 수리업체를 부르면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수리업체를 안 부르고 보좌진한테 그걸 고치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고쳤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51명 중에 46명이 잘리다 보니까 이 46명 중에 얼마나 이 마음속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국회 뭐 보좌관이나 비서 혹은 뭐 인턴을 한다는 것은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정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푸른 꿈을 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꿈을 안고 그런 일을 하는데 기껏 쓰레기 분리수거, 그것도 자기 지역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쓰레기를 갖고 국회에다 투기한다든지 네.
그거는 국회법 위반 아닌가?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아, 그런 것도 뭐 그 의원 집에 가서 또 뭐 그런 거 한다. 얼마나 사실은 본인이 모욕적인 그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국회 아시다시피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그냥 그만두라 하는 순간 다 옷을 벗어요. 퇴직금도 없고 그렇기 없죠.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급수가 높아서 월급이 좀 센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 호봉을 좀 높게 쳐주는 게 그렇다 있으니까. 하더라도 그게 안정되게 오래 보람을 느끼면서 뭔가 이 정치적 성장을 의원과 함께하는 보람이 아니라 의원 그야말로 제일 더러운 부분을 처리해주면서 겨우 그 처리하다 처리 잘못했다고 잘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세평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기 전에 네.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평소에 분리수거나 합니까? 집에 보면 자기가 뭐 설거지라도 하던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본인은 뭐 무슨 뭐 박사고 가족학 박사고 뭐 유엔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럴듯해 보이지는 하지만 자기 일상에서 가족의 그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외형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작심을 하고 언론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도 그대 여당이라고 해서 뭐 김민석 총리가 그 여러 흥결 속에서도 뭐 통과됐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누르고 가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잖아요. 예. 그 교육부 장관이 남은 제자 논문 뺏기고 훔쳐가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강선우를 교육부 장관 시키고 아, 그렇겠네요. 이준숙을 여성가족부 장관 시켜서 네. 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교육을 시켜야 돼. 네. 예. 그래서 행주치마 두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리고 저 의원님, 저는 또 좀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이게 이제 표리부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사람에게 예. 굉장히 실망을 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강선우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이죠. 2020년 9월에 그때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간호사 분들의 가장 그 나쁜 관례 중에 하나가 태움이었습니다. 태움. 그 태움 방지법을 강선우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각종 갑질이나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은 간호사들의 태움 방지법, 갑질 근절에 진짜 노력해야 된다.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서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정작 자기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가족과 같은 보좌진에게 자기가 먹다 남은 치킨 뼈를 분리수거하라고 자기 집에 보내고 자기가 대소변 내리는 변기 고장났다고 치우라고 자기 가족과 같은 보좌진들 보내고 그런 다음에 51명을 채용했다가 40몇 명을 자르고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보좌진이나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우는 잘 나가가네. 잘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장관 후보까지 되네. 네. 또 조금만 있으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됐네.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어떤 낙담, 뭐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나 이런 절망을 주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또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런 것은 대표 발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네. 이중적이고 그리고 마이크 잡고 그런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예, 위선이죠. 예. 예. 그래서 참 너무 그 세상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모르겠네. 뭘 그냥 나는 잘 되네. 이런 부분이 저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을 너무 못해요. 예를 들면 나는 국회의원 될 때 카톨릭으로 들어왔는데 카톨릭 신자 아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광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명예 박사학위. 네.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학교입니다. 원불교 학교죠. 네. 예, 근데 그것은 그러면서도 왜 그러면 좀 거짓말도 하는데 왜 못하냐. 내가 거짓말하면 다른 세상 사람 속일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속일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알잖아. 내 거짓말 한다는 거. 그래서 정치인들의 아이들이 어긋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전 아고 안 났는데. 예.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님이신 거죠. 아니면 말을 극도로 아끼시는 아버님이거나. 제 아버지가 대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탁월한 교육법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한 거죠. 유 기자한테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도 당분간 뭐 저기 큰 사고를 안 치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저도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도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형 주민등록증 훔쳐가지고 수목 다 걸려갖고 새벽 2시에 전화 오고. 그건 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데 이게 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게 당해봐야 된다. 예. 그냥 거짓말 하면 되는데 자기 형 거 훔쳤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한 범죄거든요. 저는 동네 형 거 예. 훔쳤습니다. 역시 딱 걸면 나온다니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덕분에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릴 때.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말로 우리 정치가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시스템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민의힘도 막 비난하고만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 최소한 어쨌든 이것은 FBI든 혹은 우리도 뭐 국회에서 하든 이 인사검증단을 매우 중립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세평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통과돼야만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추천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냥 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알고 만납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기 유류비가 의원들한테는 유류비가 보조비로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매달 100만 원 정도씩 110만 원 정도씩 유류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렇게 기사 난 걸 쭉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달 유류비가 1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 이외에 네. 유류비가 2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추가로 유류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2천만 원 정도씩 유류비를 추가로 썼는데 네. 근데 보니까 동일 주유소에서 네, 이렇게 네. 썼단 네.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기름깡을 했다고 봐야죠. 그죠. 기름깡 네. 하는 의원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잘 많은 일반인들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최고 비싼 주유소가 국회 앞에 있잖아요. 국회 앞입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유가가 우리가 그 휘발유 가격이 아마 1,65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회 앞에 기름값이 2,200원입니다. 2,200원이에요. 예. 거기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압구정동 한 군데 하고. 페이백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페이백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기사한테 통장을 만들어줘요. 장부. 예, 장부를. 장부 다 있잖아요. 예. 거기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그 비례하다가 비례 때 집은 어딘지 모르지만 강승 의원 지역구가 강서구예요. 강서구인데 집은 딴 데 있어요. 예. 그 집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유류값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무주구천동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올 때 갈 때 계속 그 딱지를 끊어가지고 고속도로 뭐 속도 위반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하루에 당일치기로 지역구로 왔다 갔다 뭐 그런 건데 지금 강순우 후보자인 경우에는 뭔가 기름깡이 있었다. 기름깡. 예. 기름깡 이거 좀 공공연하게 기름깡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운전기사가 뭐 자기 친척이나 뭐 네. 아저씨나 했겠죠. 그리고 보통 기름깡 하는데 기름깡 말고 네. 다른 깡들도 많습니다. 예. 새우깡? 꽃가게. 예? 예. 꽃가게. 예. 꽃가게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떡집, 꽃집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깡 많이 하죠. 예. 제가 다 알죠. 네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걸 몰라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더 예. 많이 봤어요. 예, 예. 예. 저희 집은 안 했습니다. 기자분들은 많이 알고 또 뭐 그 국회의원 자녀들 분들은 많이 압니다. 깡에 대해서는. 깡 좋아합니다, 제가. 또 깡이 있는 분들이 또 국회의원 하시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갑니다. 예.